안녕하세요. 따님 전문 이재호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는 2021년이 된 지금까지도 세상의 모든 이들의 건강과 삶의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라이브 방송만으로 지난 1년간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지내왔지만 난임 부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들이 매우 부족했고요. 이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바이러스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난임과 백신 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혼란함을 느끼고 계시기에 여러분들께 좀 더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필요를 절실히 느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생님 질문 있어요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제 개인적인 답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병원과 속해 있는 단체를 대표하는 의견은 아님은 미리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 이후에도 또 다른 근거와 추가적인 데이터가 제시된다면 얼마든지 본 영상의 내용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업데이트에 꼭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정확하고 확실한 의견을 드릴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이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타임라인에 비해서 이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모을 여유가 없음이 의료인으로서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때문에 더 많은 혼란들이 초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근거만으로 백신의 접종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백신 접종과 관련된 여러 질문들은 미국, 유럽, 영국 불임학회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그 외에 발표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참고해서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형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 이것은 우리가 현재 코로나19 혹은 COVID-19이라고 부르고 있는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이며 국제적 팬데믹 상황을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유행의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에 임신 시도를 예정을 하고 있는 남녀들은 각각 어떠한 영향이 있게 될까요? 남성의 고환과 정자의 생성, 여성의 난소와 난자의 생식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2020년 미국 생식의학회주에 실린 스탠리 등에 의한 연구를 살펴보면 COVID-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 단백질들이 실제로 감염된 사람들의 고환이나 세포, 정액내, 그리고 난소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므로 이 바이러스의 침투로 인한 정자와 난자, 이 생식세포들의 손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미성숙한 난자세포들과 고환에서 발견되는 미성숙한 정자세포들 내에서는 어느 정도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성숙 난자와 성숙 정자세포 내에서는 바이러스 관련된 단백질들이 매우 낮게 발현이 되거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단기적인 손상은 미미할 것으로 봤고요. 또한 장기적인 영향도 낮을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바라간 등이 2021년 2월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이 확인이 된 여성들의 난자 채취에서 난포와 난자세포 내에서 이 핵산 기반 진단법으로 확인했을 때 바이러스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이 되더라도 이 생식세포에 전달이 되는 양은 매우 미미하고 임신 능력에는 다행히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감염이 된다면 초기 임신이나 착상에 방해가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유럽 불임학회지인 휴먼 리프로덕션에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면 감염이 된 그룹과 정상 그룹 간의 1분기 유산의 확률은 매우 비슷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한 기형 발생률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신은 임산부와 수유부에게 안전할까요? 임신 및 모유 수유 중 백신 사용에 대한 안전한 데이터는 아직은 충분치 않고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백신을 맞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오직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코비드-19 백신을 보류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사한 그 비활성화 백신의 이력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도 태아나 유아에게 해를 끼칠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2021년 6월 29일 업데이트 권고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최근에 임신했던 사람은 임신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코비드-19 감염이 된 경우 중증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되고 때문에 임신부라도 코비드-19 백신을 접종을 기본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신 중 백신 접종 여부는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일, 거주 지역, 그다음에 노출될 위험성, 그리고 본인의 상태가 중증이 더에게 쉽게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종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임신부 코비드-19 백신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결국 전문가들은 신체에서 이 백신이 작동하는 방식을 근거로 했을 때에 이것이 임산부에게 위험을 크게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 임산부 코비드-19 백신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학계 간에 임신부 코로나 백신 접종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 안내를 살펴보면 임신부의 경우 아직 임상실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답이 올라와 있고요. 이 때문에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답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여성은 모유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유아의 데이터가 없지만 면역을 획득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권유한다라고 반대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염내과와 산부인과 학회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미국 질병통제센터 권고안과 동일하게 임산부는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이러한 권고사항은 지난 4월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만든 mRNA 백신이 임신 중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산부인과 의사회 또한 임신부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임신부의 경우 중증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백신을 맞는 것이 더 맞는 선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내 임상실험 결과가 없습니다.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진행된 화이자 모더나 백신 안정성 연구에서는 그 다양한 인종의 임산부가 대상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조사는 없지만 질병청 지침과는 다르게 병원에 따라선 임신부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학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소중한 산모들에게 적합한 접종 지침을 정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가임기에 있는 분들,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백신을 과연 맞는 게 좋을까요? 결론은 접종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임신을 하기 위한 그 생식 보조술에 백신에 대한 영향은 우리가 늘 검증해온 수준의 확실성을 가지고 온전하게 주장을 하기 위한 양의 연구 혹은 데이터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럽 내에서 허가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들의 동물 연구 실험에서는 하지만 동물의 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모유 수유에 대해서는 지극히 제한적인 결과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럽 불임학회에서는 임신을 시도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 백신을 접종을 권하고 있고 접종을 한다면 시술이 시작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이 될 경우 심한 부작용, 사망률이 증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성 혹은 여성이라면 되도록 시술의 시작 전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백신이 제공되고 있지 않거나
자신의 결정으로 백신을 맞지 않기로 한 부부 혹은 청년, 남녀. 그렇다고 해서 임신의 시도를 미루거나 난임 시술을 지체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백신의 접종을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접종 후 얼마나 있어야 임신 시도나 시술을 하는 게 안전할까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유럽 불임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수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시술을 재개하는 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번의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마지막 접종을 완료한 시점에서 수일 후 시술을 시작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수일의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그 이유는 접종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이런 급성 면역 반응 때문이고요. 이로부터 우리 몸이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접종을 하고 나서 급성 혹은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부부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시술이 시작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검증되지 않은 혹은 그냥 그 검증 자체를 거부하는 잘못된 믿음과 미신이 난무하고 있어요. 백신을 맞으면 코비드가 생긴다든지, 그 백신은 세포 내에 들어가서 DNA를 변화시키고, 그 백신이 이식, 마이크로칩, 추적 장치 이런 물질로 개발이 됐다든지 포함이 되어 있거나, 이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이런 근거 없는 주장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결국 백신을 맞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몫으로 귀결이 된다고 봅니다. 전 세계인들이 각자 다른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 한 도시 안에서도 감염에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고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본인이 감염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위험도, 백신의 접근성, 또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의 등장, 또 장기적인 효과와 이 백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게 될 이 권고안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난임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은 접종 후에 강렬한 면역 반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시고 또 이걸 겪는다면 이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수일에서 수주까지는 많지 않겠지만 그 정도의 난임 치료 휴식기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할 때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종에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예방 임신 능력을 떨어뜨린다든지 혹은 증가시킨다든지 하는 증거는 여전히 없고요. 장기적으로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라고 보기에도 현재 데이터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임신의 계획이라든지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백신 접종을 두려워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각국의 임상실험의 데이터로 인해서 안정성은 보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백신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이 세계적인 팬데믹의 종결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힘들게 이룬 임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것을 보호해야 될 이유들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임신 전 백신 접종에 임할 것을 저는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20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날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임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늘 안전하게 지내시고요.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